언어인지 AI 선도혁신센터 이성훈입니다. 저는 도고동문학과 소속이고요.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 인간의 언어 능력과 인공지능, 요즘 언어 모델로 대변되는 그 인공지능 언어 능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 수준의 언어 능력 갖춘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,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을 인간이 사용해서 인간의 언어 능력을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. 저희는 그래서 크게 언어 모델 분야와 언어 인지 그리고 언어 데이터 처리 분야로 나눠서 지난 감사하게도 4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, 올해도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 참여 인력은 각 파트별로 그 교내 주로 인문대와 사범대에서 이런 자연어 처리나 또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계시고요. 그래서 교내외에 한 13분 정도의 교수님들과 그리고 5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구를 좀 하면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과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부분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제들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요.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올해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로 삼은 게 이제 개인 특화 언어 모델이라고 명칭을 해봤는데요. 그 최근 언어 모델이 뭐 여러 가지로 발달하고 LLM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,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인간이 의사소통할 때는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상황과 여러 가지 맞춰서 거기에 언어 능력을 맞추기도 하고, 또 혹은 그 사람의 상황과 여러 가지들을 해서 상호작용하게 되는데, 이 LLM은 사실 사용자가를 모르죠. 그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사용자가 거기에 맞춰가는 상황. 그리고 이제 AI가 아마 휴머노이드나 여러 가지 들어오게 되면 개인 비서나 베이비시터나 아니면 또 돌봄 로봇이라든지 개개인의 어떤 상황과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개인의 특성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. 그래서 저희 그 모델을 구성한 부분은 이제 언어 모델에 있어서 개인 프로파일 데이터를,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, 이 데이터베이스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데이터 보안이 문제겠죠. 예를 들어서 AI 비서를 썼는데 우리 회사의 모든 기밀 정보를 다 털어가면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겠죠. 아마도 제 생각에 휴머노이드를 쓸 때 핵심이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. 거기에 대한 어떤 근간의 작업이,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같이 가야 된다.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모델링을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런 모델이 있어서 일단 이런 거에서 특화된 언어 모델을 지금 구축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2, 3년 동안 연구해온 게 화용처리에 관련된 벤치마크 연구인데요. 그러니까 좀 화용처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문맥과 상황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. 거기에 대한 벤치마크 연구들을 해왔고, 거기에 대한 학습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베이스로 오픈소스 모델을 파인튜닝 하든지 아니면 경량화된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고려할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개인 프로파일 데이터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어떤 개인 특화 언어 모델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화용처리 벤치마크가 여기 뭐 저희가 작년에만 벤치마크 셋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대화 함축이라든지 또 다국어 화용처리나 간접 화행, 또 인터로셉션이라고 그랬어요.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랑이라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단어를 느끼면 뭐 첫사랑의 뭐가 손잡았던 느낌, 또 혹은 사랑했을 때 드는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감각들이 인간에 살아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LLM이 갖고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만들었고요. 그리고 지금 한 3개 정도를 더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4개 정도는 지금 오픈돼 있고, 3개 정도 만들면 7개 정도가 지금 현재 구축이 돼 있고, 올해 3개 더 이제 환유, 은유, 또 이제 불시시라고 해서 헛소리인데요.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. 사과인데 사과가 아니고, 또 혹은 뭐 칭찬인데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다든지, 이런 것들까지의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럼 벤치마크 셋에 한 10개 정도, 그래서 목표는 내년 초에 10개 이상으로 된 벤치마크 셋을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, 그래서 이제 LLM을 이 기준에서 평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좀 리더보드 같은데 좀 등록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려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벤치마크는 바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저희 벤치마크 세트당 한 12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한 10배 정도로 늘리는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걸로 이제 파인 튜닝 또는 모델을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우리 범위 내에서 안 되고 이제 선도혁신센터 과제를 출발해서 좀 대형 과제를 수주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데까지 가보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구축하고 아울러서 이제 개인 프로파일 데이터를 크게 인간 측면에서 인지심리 데이터 또 사회문화 데이터 뭐 시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돌 때 첫 단어를 시작해서 한 2살 정도 되면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베이비스터 로봇이 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돌 때 아니 그리고 2살 때 3살 때 계속 만들 수는 없고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. 또 사회문화는 뭐 아시겠지만 직업이나 교육 수준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심리학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데이터 테스트 세트를 적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할 때 로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개인이 뭐 예를 들면 GPT를 한 달 동안의 로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람의 패턴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만든 언어 모델에 대해서 사람도 보면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. 학생들도 뭐 교수님들 수업하실 때 학생들이 영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난이도를 낮추시잖아요. 또 잘 알아듣는 간단한 거 넘어가고 언어 모델이 실제 자기 모델의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적응성을 측정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 정도 벤치마크 세트로 학습을 시킬 때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샘플들을 추출해서 언어 사용자가 지금 이 모델에 잘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모델로 저희가 구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을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습 데이터 기반의 언어 모델을 만들고요. 그리고 그 모델과 지금 개인 프로파일 데이터를 구축해서 만드는 부분. 동시에 그리고 이 개인 데이터 보호를 결국 개인이 동의하고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할 때 개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보안의 부분들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.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 팀 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교내에 이런 전문을 하는 교수님들과 어떤 부분에서 공유하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아마 시작 단계로 저희 센터는 생각하고 있고요. 이 센터를 통해서 한 6개월 동안 그걸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런 대형 과제 수주를 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체화인지나 뉴럴 디코딩, 그래서 저희가 뇌 인지 데이터만 보고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예를 들면 낙상 환자가 오늘 예를 들어서 뇌파 데이터를 얻어봤더니 낙상 확률이 몇 프로라든지 이런 예측하는 작업들 모델링 계속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아울러서 좀 언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를 예를 들면 제2외국어 학습에 이런 코퍼스를 구축하고 자동 평가하고 학습 도구를 개발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. 올해도 이 부분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